자, 설악산에는 올 겨울에 첫눈이자 마지막 눈이 한 아마 70cm 정도는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봄이 오면은 메마른 이 산에 산불이 또 염려가 되는데, 산불 염려할 것도 없이 또 그냥 겨울을 지내기에는 아쉬워서 이렇게 수북이 눈을 또 아름답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눈이 녹아 나가면서 그 밑에서 새싹들이 올라올 거예요. 봄 기운, 죽은 것처럼 보였었던 그 생명체들이 여기서 저기서 파릇파릇 솟아 올라오는 그 기운을 우리도 똑같이 받으면서 이렇게 그냥 끝나야 되나 하는 세포들도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나면서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한 주간이 찾아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에도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질병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암으로 고생해서 오시는 분, 또 뇌전증으로, 역류성 식도염으로, 감질환으로, 심장질환으로, 신장질환으로 여러 가지 만만치 않은 난치병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는데, 이렇게 다양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 질병들을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을까? 오늘 이 시간에는 난치병으로부터 해방, 이것 두 가지가 답이다 라는 제목으로,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질병들이든지 결국은 세포가 망가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도 이 모든 독소와 염증과 또 질병으로 감싸진 이 난치병들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면 오늘 두 가지만 제대로 원리를 배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놀랍게 그 질병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 두 가지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내가 뭔가 이 세포에는 좋지 않은데 모르고 그랬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알면서도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기 때문에 집어넣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염증이 생기고 여러 장기들이 망가지면서 질병들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인을 제거하면 결과가 사라지는데, 원인을 제거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최종적인 증상만 싹을 잘라서 버리려고 하는 대증요법으로 오랫동안 씨름을 해봤지만은 증상은 잘라도 또 그루터기에서 올라오는 것을 확인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질병들의 원인을 제거해보자. 뭔가 독소가 있는 것들이 먹었고 마셨고 또 발라졌고, 그래서 이 모든 질병들이 찾아왔으니 근본적으로 그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독소들을 다 뜯어내서 밖으로 버리는, 비워보라는 거예요. 이 대자연의 원리나 내 몸의 원리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잘못된 독소들을 몸 밖으로 버리면서 비우기를 해보자.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독소 때문에 생긴다라는 말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만병의 근원은 일독이다. 결국은 어떤 독소 때문에 만 가지 질병들이 찾아왔어요. 그게 불치병이든 난치병이든 상관없습니다. 원인은 독소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면 이 독소를 몸 밖으로 버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답이 되겠습니다. 이 독소들을 싹 청소해서 버려주는 시스템이 우리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세포 속에 이미
들어있다는 사실을 일본의 요시노리 교수, 공과대 교수예요. 그런데 40년 이상 이 주제로 연구를 하면서 세포가 독소로 여기저기 공격을 받으면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으로 미토콘드리아나 리보솜이나 소포체나 그 세포 속에 있는 소기관들이 망가지면서 그것이 청소가 되지 아니하고 수북이 쓰레기로 쌓여 있다 보니 그런 일들이 흑색질에서 진행이 되면은 도파민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파킨슨이라고 하는 질병이 찾아오는 것이고, 그런 쓰레기들이 대뇌피질에 쌓이게 되면은 기억력이 사라지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오는 것이고, 하여튼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 할지라도 이 독소가 어디에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질병의 이름만 다르게 붙여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가 그 세포 속에 있는 염증, 독소, 쓰레기들을 자동 청소기라고 하는 오토파지가 청소해주는 시스템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위치 키는 법을 몰라서 그 쓰레기, 독소, 염증이 쌓이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고 아무리 대증요법으로 싹을 잘라줘도 치료가 되지 않은 질병들, 난치병들이 지금 우리를 많이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021년 10월 달에 디 엠보 저널이라고 하는 이 국제적인 저널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질병들, 그냥 치료되는 질병은 얘기할 것이 없겠고, 오랫동안 씨름했는데도 좀처럼 치료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질병은 왜 생길까? 여기 보니까 독소와 염증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내 몸에는 이걸 청소해주는 오토, 스스로, 파지, 내 몸에서 쓰레기를 스스로 먹어서 청소해주는 자동 청소기가 있는데 얘가 뭔가 돌연변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얘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고 기능이 떨어진 것이 모든 질병을 유발시키는 원인이다라고 최첨단 의학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동 청소기가 스위치를 키지 못하고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종류의 각종 암, 또 협심증, 심근경색증, 부정맥, 여러 가지 이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또 신경퇴행성 질환, 뭔가 신경 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뇌전증, 파킨슨, 여러 가지들, 또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비만이 올 수도 있고, 폐질환, 신장질환, 또 여러 가지 감염성 질병, 그리고 근골격계 질병, 이런 수많은 불치병, 난치병의 다양한 질병들의 주 원인이 오토파지가 스위치 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현대의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질병들이 이 몸에서 염증과 독소를 청소해주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라고 여러 논문에서 발표했는지 이 엠보 저널에서는 그것을 한 페이지에 요약을 해놨어요. 퇴행성 신경질환, 뇌에서 오장육부를 이렇게 움직여라 라고 신호를 보내야 위장도 움직이고 대장도 움직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신경이 퇴화돼서 생기는 질병들, 나이 들면서 신경이 쑤시고 여러 가지 질병들 찾아오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바로 파킨슨 같은 질병들. 며칠 전에 퇴원하신 그분도 파킨슨을 가지고 10여 년 이상 지팡이를 잡고 다니시고 하루에 약을 몇 알 먹었다고 그랬죠? 14알씩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한 달 있으면서 몇 알 먹는데요? 14알씩 먹었는데 4알로 줄였어요.
그랬는데도 얼굴이 환하게 펼쳐지고 이 검사한 결과 건강 나이가 5살인가가 더 젊어졌어요. 건강 나이가 한 달 만에 5살이 젊어졌어. 파킨슨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이 퇴행성 질환도 오토파지가 작동이 안 돼서 그랬는데 이곳에서 오토파지를 했더니 그 쓰레기가 청소가 되면서 도파민이 생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알츠하이머 장애, 파킨슨 장애, 신경 장애 이런 것들도 오토파지 스위치를 키면은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많은 심혈관계 질환들, 국소빈혈, 재관류 상처, 즉 심장에 관상동맥 세 가닥이 그 근육에 피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여기 혈관에 쓰레기가 쌓였어요. 산화 콜레스테롤 쓰레기가 쌓이면서 관상동맥이 오고 협심증,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완전히 막혀서 근육이 죽어버리고 괴사되는 심근경색증, 여러 가지 이 심장에 관계된 그 쓰레기들을 오토파지 스위치를 켜주면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심장 근육 쪽에 문제가 있는 것들, 또 죽상동맥경화증, 협심증, 부정맥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또 폐에도 여러 가지 쓰레기가 쌓여요. 칼슘이 너무 쌓이면서 폐 결절이나 또 폐 섬유화증이나 또 어떤 병원균이 들어와서 막 먹어가지고 또 염증도 생겼는데 염증 청소해주는 오토파지가 작동이 안 되니까 점점점 가래도 나오고 호흡도 좀 가파지고 여러 가지 폐질환이 있는데 만성 폐쇄성 질환, 난포성 섬유증, 폐섬유증 이런 것들도 분명히 오토파지가 도움이 된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간질환, 간경화증, 또 담즙 정체증, 또 이제 간에서 암모니아를 또 해독해 주지 못하니까 암모니아 가스가 막 뇌로 치고 올라와서 머리가 뻥 하고 혼절 상태까지 갈 수 있는 고암모니아 혈증, 지방간 이 모든 질환들도 오토파지 스위치를 켜주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또 신장 쪽도 많은 신장 환자들이 이 최첨단 의학의 신장관리법으로 식이요법과 오토파지를 하면서 신장의 실핏줄과 같은 이 사구체의 염증이 싹 청소가 되니까 신장 여과율이 30 정도까지 내려가면서 몸이 붓고 막 여러 가지 부작용이 벌써 시작이 되는데 딱 한 달 동안 이 오토파지를 하고 난 다음에 병원에 가니까 부종은 싹 빠져버리고 그리고 이 30 정도까지 EGFR이 내려갔는데 한 달 만에 그것이 65까지 올라가서 치료 안 받아도 됩니다 하는 소리를 또 저희들에게 전해줬어요. 만성 신장 질환, 또 여러 가지 생식기 질환, 여성 불임, 또 남성 불임, 임포텐츠, 뭐 여러 가지 자궁 내막증 이런 것들도 오토파지가 굉장히 효과적인 질병으로 이 논문들에서 나옵니다. 이거는 여기 디엠보 저널에서 다른 학자들이 오토파지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질병들을 지금 한 자리에 모아놓은 거예요. 안과 질환, 녹내장, 또 뭐가 있어요? 황반 변성, 또 망막 무슨 혈증 여러 가지 결국은 여기에 청소되지 않은 두루젠이라고 하는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이 황반 변성의 주 원인인데 오토파지는 그걸 싹 청소를 해주면서 여기에서 칠판 글씨가 보이지 않고 이 조명 가지고는 책에 글씨가 보이지 않던 황반 변성 환자가 놀랍게도 글씨가 다 보여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오토파지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근골격계 질환들, 퇴행성 근질환, 또 뼈에 파제트병, 썩어 들어가는 병들이 있어요. 골다공증, 또 여러 가지 암들, 유방암, 흑색종, 췌장암, 폐암, 또 자가면역 질환으로 장염, 루푸스, 그리고 비만, 제2형 당뇨병, 또 비알코올성 지방간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이 여러 이 연구자들에 의해서
오토파지가 작동 안 했기 때문에 찾아왔고 오토파지 스위치를 켜주면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준 연구 결과들을 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이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지는지, 이걸 켜서 내 몸에 나를 괴롭히는 독소들을 버리고 비우는 일을 하자는 겁니다. 자, 오토파지 메커니즘을 살펴보면은 내 몸의 세포들이 계속 활동을 하니까 망가지는 것들도 있겠고, 또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독소, 염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뭔가 세포 속에 있는 작은 손상된 조직들,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망가져요. 소포체도 막 망가져. 그럼 쓰레기입니다. 또 살다 보니 어떤 몸속에 있는 단백질이 상처를 받았어요. 청소해줘야 되는데 청소기를 지금 작동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손상된 세포질 성분들, 뭔가 막 지방이 쓸데없이 많아지고 활성산소도 많아지고 이런 쓰레기들이 많아지면은 원래는 자동 청소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집에는 이렇게 자동 청소기 하나 사놓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어쩌다가 괜히 발 걸려서 넘어지기도 할 수 있겠지만 여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포 속의 오토파지는 없어요. 보통 때는. 걸려 넘어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쓰레기들이 생긴다. 그러면 쓰레기가 많아졌어요. 그러면 세포 한가운데 속에 있는 핵에서 그래, 그러면 오토파지 만들어야지. 그때 오토파지 만들어내라고 하는 유전자가 활성화가 되면서 그 유전자에 있는 기록대로 첫 번째 무슨 아미노산 벽돌 갖다가 붙여놓고 두 번째는 무슨 아미노산, 이렇게 하면은 오토파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걸레가 그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오토파고르라고 하는 그 걸레 자동 청소기가 스위치가 딱 켜지도록 스위치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구인지 밝혀졌는데 ULK1이라고 하는 단백질입니다. 얘가 작동을 하면은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져요. 그러면 이제 없었는데 내 몸에 있는 아미노산들이 레고 쌓듯이 짝짝짝짝 쌓아지면은 걸레 비슷한 오토파고르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걸레질 해보셨죠? 너 이리 와, 이리 와 하면서 싹 걸레로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도와주는 여러 영양소들이 있다고 하는 것도 밝혀졌어요. 그 영양소가 부족하면 이게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단백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효소들이 필요한데 쓰레기가 많아지면 요 걸레가 자동으로 점점점 커져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 모아지면은 얘를 마지막에 걸레로 그 쓰레기를 싹 한 번에 모아들이는 것처럼 이 걸레가 점점점 커지더니 그냥 비닐봉지 속에 넣은 것처럼 폭 싸버릴 정도로 청소를 깨끗하게 합니다. 쓰레기 봉지에 이 쓰레기를 집어넣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면은 세포에 있는 리소솜이 찾아온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리소솜이 찾아와서 그 오토파고즘이라고 하는 쓰레기 봉지를 딱 껴안으면서 봉지를 구멍을 뚫어요. 그러면서 리소솜이 후 하고 리소솜 효소를 불어 넣습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가 염증이든 고름이든 미토콘드리아 조각이든 상관없어요. 싹 분해를 합니다. 분해를 하면은 그 속에는 아미노산도 들어있을 것이고 또 핵산도 들어있고 지방산도 들어있고 포도당도 들어있을 거예요. 그렇게 분해가 되면은 이것을 재활용을 합니다. 2000kcal나 쓰면서 어떻게 500밖에 안 먹어?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에너지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음 세포 만드는 재료로 사용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ULK1이 일어나서 기지개만 펼치면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지는구나. 그럼 독소다 청소할 것이고 질병이 치료된다는 얘기인데, ULK1은 누가 깨워줄까? 요게 또 밝혀졌어요. ULK1은 오토파지 스위치를 켜는 단백질인데 얘가 자고 있어, 보통 때는. 근데 누가 깨워주느냐는 거예요. 요시노리 교수가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노벨상을 탄 거예요. 자, ULK1을 잠자는 상태에서 깨워주는 단백질이 mTOR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mTOR은 우리가 칼로리를 많이 먹으면 mTOR은 그 칼로리를 어떻게 쓰는지를 결정하는 친구예요. 자, 많이 먹었어. 막 많이 먹었으면은 mTOR이 그때는 많이 먹었을 때 세포를 하나가 아니고 2개로 좀 증식시키고 또 2개로 나누고 계속 좀 세포를 성장시켜라.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분열을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암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칼로리를 너무 많이 먹을 때는 그 칼로리가 mTOR 이 단백질의 옆구리를 자꾸 찔러요. 찌르면서 mTOR이 아주 바쁩니다. mTOR이 하는 일은 뭔가 이 에너지를 가지고 막 일을 하는 거예요. 세포를 막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빠서 청소 같은 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고단백질 먹고 너무 과잉 칼로리를 섭취할 때는 mTOR이 막 힘이 왕성해져서 청소하는 ULK1은 너 가만히 있어. 지금 청소가 문제가 아니야. 가게 하나 내, 2개 내, 3개 내. 이게 지금 증식해야 될 때야. 그래서 너무 많은 칼로리를 먹을 때는 mTOR이 오토파지 스위치를 켜주는 ULK1을 여기 T자로 쓴 것은 억누른다는 얘기예요. 너 가만히 있어. 오토파지 작동하지 마. 그러면 청소가 안 되면서 쓰레기가 막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속에 내가 몇 칼로리를 먹었는지 정확하게 계량하는 계량기가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됐습니다. AMPK라고 하는 단백질은 내가 오늘 몇 칼로리를 먹었는지 정확하게 계산을 해요. 2000kcal를 쓰는데 지금 들어온 거 계산해 보니까 500kcal밖에 안 되는데요. 금식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우리가 이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칼로리가 적게 들어왔을 때는 얘는 mTOR의 브레이크를 밟아요. ATP 많이 먹을 때는 이 mTOR을 악셀을 밟아, 악셀에다. 그런데 칼로리를 좀 적게 먹을 때는 mTOR이라고 하는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서 mTOR을 너 멈춰라, 힘을 빼요. 브레이크를 밟아. 그러니까 mTOR이 힘이 빠지니까 원래는 ULK1을 누르는 일을 했는데 누르는 힘이 빠지겠죠. 그러면 드디어 ULK1은 이때다 하고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지면서 암세포도 먹어서 치워버리고 쓰레기도, 콜레스테롤도, 지방도, 미토콘드리아 망가진 것도 분해하면서 이것을 에너지로 쓰는 일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오토파지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내 속에 있는 쓰레기를 비울 수 있는지가 증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학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면서 내 속에 있는 질병의 원인, 쓰레기, 지방, 암덩어리, 이 모든 것을 다 비워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남치병으로부터 해방되려면 첫 번째 뭘 비워야 된다? 질병의 원인이 되는 뭘 비워야 되겠어요? 독소를 비워라. 독소를 비울 수 있도록 이미 자동 청소기, 오토파지 다 들어있으니까 이걸 켜주면 되는데 스위치를 켜는 비결은 조금 덜 먹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 또 많은 영양소들이 필요하니까 무조건 물만 먹고 단식할 것이 아니고 오토파지 자동 청소기가 돌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소들은 충분히 더 많이 먹는데 칼로리는 며칠 동안 좀 줄여서 먹으면 내 속에 있는 독소를 다 버리고 또 마음적으로는 영적인 독소가 또 질병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미움이라든지 근심이라든지 죄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비워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가 뭐예요? 죄를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움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면 이 죄가 다 나가면서 죄사함을 얻겠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내 몸과 마음의 그릇이 다 영적인 독소, 육적인 독소가 버려지면 그 정결한 그릇 속에 거룩한 치료의 영을 부어 주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놀라운 회복이 따라오는 것을 보게 돼요. 윤향순 씨가 이 백투에덴 프로그램에 오셨어요. 체중이 72kg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 지방질들이 독소를 이렇게 머금고 있으면서 여기저기 쌓이는데 특별히 뇌신경세포에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 인식 능력이 20% 정도 사라진 치매가 찾아왔습니다. 버스 운전을 15년 동안 하던 자기 노선을 남편과 함께 걸어가면서 여보 여기가 어디야? 처음 우리 가는 길이지? 남편은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당신 진짜 여기 어딘지 몰라? 아니 우리 여기 처음 가잖아. 깜짝 놀라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더니 치매, 지방간, 고혈압, 고지혈증, 요로결석 여러 가지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나 근본적으로 질병의 원인을 제거해 준다라고 하는 백투에덴을 가야 되겠다 왔어요. 그래서 한 달에 일주일씩 디톡스를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하고 3주 또 건강식 먹고 3개월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도 힘이 안 들어요. 그렇게 했더니 72kg가 3개월 만에 52kg 체중으로 내려가는데 한 달 만에 20kg가 빠지면 여기 쭈글쭈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투에덴은 필요한 영양소는 더 많이 먹었기 때문에 원래 그랬던 것처럼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리고 빛이 납니다. 저도 지금 이제 만 9일째 디톡스를 했는데 뭐 쭈글쭈글한 거 없지요? 설교, 강의 할 거 다 합니다. 운동할 거 다 해요. 스쿼트 하루에 200개씩 합니다. 푸시업 하루에 200개씩 해요. 아령 또 30개씩 합니다. 그러면서도 할 거 다 해요. 힘 안 빠져. 이 오토파지를 그냥 물 하나만 마시고 꿀물만 마시고 소금물만 마시고 무슨 뭐 한 가지 즙만 마시고 하면은 쭈글쭈글하고 힘들어서 못해요. 그런데 백투에덴은 영양소로는 100종류 이상의 여러 식물 속에서 뽑아내가지고 다 이 미생물로 분해, 소화시킨 것을 먹기 때문에 생각보다 힘들지 않아요. 지금 며칠째 하는 거예요? 6일째. 네, 할만해요? 네, 일요일, 7일째. 네, 할만해? 배도 하나도 안 고프고. 진호는 이제 며칠째 한 거예요? 7일째. 이 젊은이들이 뭐 할만하잖아요, 그죠? 할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자, 이분이 그것만 좋아진 게 아니에요. 치매가 완전히 좋아졌는데 기억력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몸매는 처녀 시절 몸매로 돌아갔고 기억력이 너무 좋아서 고등학교 검정고시 시험을 공부해가지고 패스합니다.
그리고는 4년제 대학을 60이 넘어서 들어가 가지고 학사모까지 썼어요. 졸업을 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바쁜데 자격증을 10개 이상을 또 땄어요. 그러면서 지방감도 없어지고 고혈압도 없어지고 고지혈증도 없어지고 요로결석도 없어지고 보따리채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을 체험을 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 맨날 비우기만 하고 살 수는 없을 것 아니겠어요? 싹 독소 염증 다 비웠으면은 이제 채워야 됩니다. 채우는데 그렇게 힘들게 청소를 했는데 아무거나 또 채우면 안 되겠죠. 정결한 음식으로 채우는 채우기 프로그램이 이어져야만 됩니다. 우리 몸은 단순해 보여도 여러 가지 영양소가 일정한 비율로 다 들어있어야만 세포 하나라도 만들어져요. 세포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도 질소, 인산, 칼륨, 철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지. 이 중에 하나만 부족해도 세포는 하나도 안 만들어집니다. 리비히라고 하는 이 독일의 화학자가 최소율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자, 옛날에 이런 물통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그 중에 널판지 하나가 부러져 버렸어. 그러면은 이 널판지 중에서 어떤 널판지 높이만큼 물이 채워질까요? 가장 높은 널판지만큼 채워집니까? 가장 낮은 널판지만큼 채워지고, 아무리 물을 많이 부어도 낮은 것까지만 채워지고 나머지는 흘러나간다는 것이 최소율의 법칙이에요.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어야 세포가 만들어지고 이 식물이 자라는데, 아무리 많이 거름을 줘도 그 중에 제일 적게 준 것만큼만 성장하고 나머지는 쓰레기라는 거예요. 이 법칙은 어디에도 적용이 되는데, 우리 몸의 세포는 수명이 있습니다. 죽어요. 죽는 것만큼 또 다시 만들어져야만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포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 비타민, 미네랄 5대 영양소가 골고루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 5대 영양소도 좀 독소가 들어있는 5대 영양소가 아니고 독소가 없는 거룩한 음식, 정결한 5대 영양소 식사를 할 때에 드디어 잘못 먹어서 쌓였었던 모든 독소를 청소한 그 자리에 새로운 세포 만드는 재료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자고 일어나면 좋아지고 자고 일어나면 좋아지고 놀랍게 세포들이 재생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으로 5대 영양소를 갖춰서 먹어야 될까? 어떤 물건이 고장 났을 때 이런저런 좀 안 나는 사람 찾아가도 못 고친대. 그럼 누구를 찾아가면 좋겠어요? 그 물건을 만든 메이커를 찾아가면은 다 못 고쳐도 고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기계가 고장 났을 때도 이런저런 전문가가 이건 어렵습니다 하는 소리를 들었어도 우리를 만든 메이커를 찾아가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메이커는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거기를 보면은 고기 생선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완벽한 채소, 채식이면서도 5대 영양소가 들어있다라고 가르쳐 줘요. 그래서 여기 푸드, 음식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논문만 발표하는 논문집 2024년 작년 7월 달에 채식이냐 육식이냐,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채식은 뭐 못 사는 사람들이라 먹는 것이고 뭔가 영양이 좀 떨어지고 막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채식주의 식단의 건강상의 이점, 이쪽에 최고 전문가들이 바로 최근에 발표를 했어요. 여기를 보니까 채식이라고 하는 게 뭔지는 아시죠? 고기, 생선 없이 곡물, 콩, 채소, 과일, 견과류, 씨앗, 이런 5대 영양소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먹는 것이 식물성 식단, 채식주의 식단인데, 여기 보니까 이 채식주의 식단은 첫 번째, 식물성 치료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파이토케미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섬유질, 여러 가지 파이토케미칼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건강에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치료제가 되면서 치료를 해주고, 또 그 채식을 하니까 지금까지 먹던 나쁜 음식들은 그만큼 안 먹겠죠. 고기를 그만큼 안 먹기 때문에 고기 속에 들어있는 포화지방, 햄철분, 콜레스테롤과 같은 여러 가지 질병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해로운 음식을 그만큼 덜 먹기 때문에 이중으로 채식을 하면은 좋다. 그래서 여기 많은 연구 결과들을 모아서 보니까 채식주의 식단을 잘 짜는 조건이 들어가요. 네? 균형직의 5대 영양소를 잘 갖춰서 먹기만 하면 각종 암, 비만, 이형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혈관성 질환, 여러 가지 심근경색증, 협심증 다 들어갈 거예요. 이런 다양한 질환들의 발병 위험을 현저하게 감소시켜주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에 보니까 우리를 만든 메이커가 인간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정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이 한 구절로 완벽하게 5대 영양소 식단이 다 짜질 수 있는 걸 봅니다. 탄수화물을 먹어야 그날 에너지를 쓸 수 있지 않겠어요? 여기 씨 맺는 모든 채소 중에서 딱 보리싹에서 맺힌 곡식, 보리, 벼에서 맺힌 씨앗, 벼죠, 쌀이죠. 이렇게 곡식은 최고의 탄수화물 공급원이에요. 또 단백질이 있어야 뼈도 만들어지고 근육도 만들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 씨 맺는 채소의 열매 중에서 콩과 식품은 세계 최고의 양질의 단백질이고 또 단백질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식품으로 밝혀지고 있어요. 지방이 있어야 세포에 막이 만들어지고 또 저장하는 에너지로도 좀 써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씨 맺는 그 열매 중에서 견과류, 최고의 불포화 지방산 덩어리 아니겠습니까? 또 각종 채소에는 비타민이 너무 많이 들어있죠. 또 각종 씨 가진 열매, 과일에도 비타민 많이 들어있고 미네랄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소, 과일, 해조류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미네랄들이 들어있어서 가장 좋은 양질의 5대 영양소가 넉넉하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 우리 거룩한 몸에 이제는 거룩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그 말을 그대로 실천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여기 2022년 8월 달에 다이아비티스 케어라고 하는 저널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한 10만 명, 13만 명 이상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건데 채식, 동물성 단백질, 고기를 가장 적게 먹는 사람들이 이형 당뇨병 발병률이 100%라고 하면은 맛있는데 먹다 죽은 귀신이 뭣도 좋대? 때깔도 좋대더라 하면서 가장 많이 먹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 비해서 131%나 당뇨병이 더 많이 걸린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 그러면 그거 말고 식물성 단백질, 콩 종류를 가장 적게 먹는 사람들이 당뇨병이 100% 걸렸다고 하면은 이건 콩을 가장 많이 먹는 사람들은 오히려 똑같은 단백질인데 달라요. 오히려 당뇨병이 82%밖에 안 걸리더라는 거예요. 난 지금 동물성 고기를 먹었는데 하는 사람들이 팩트에 대한 유튜브 강의를 듣고 그 중에 일부 그냥 5% 정도만 고기 덜 먹고 콩으로 바꿨어요. 5%. 그런데도 5%만 바꿔서 먹었는데도 당뇨병이 21%나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비밀이 지금 밝혀진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 연구 결과를 보니까 콩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당뇨병이 감소돼요. 덜 걸립니다. 그런데 계란도 얼마나 좋은 단백질이냐? 그러나 동물성 단백질이잖아요. 계란 단백질을 먹는 사람들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당뇨병이 더 발병이 많이 됩니다. 또 생선은 뭐 이건 좀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나와요. 당뇨병에 대해서는. 그러나 다른 데에서는 더 해롭다고 나오는 것도 많습니다. 고기 중에서도 붉은색 고기, 이건 엄청난 기울기로 많이 먹을수록 당뇨병이 많이 걸려요. 또 가공육, 햄, 뭐 이런 것들, 고기도 아닌데 고기인 척 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얘들도 엄청나게 먹으면 먹을수록 당뇨병에도 많이 걸립니다. 이 모든 최첨단 의학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에 우리를 만드신 분이 먹으라고 하는 음식이 최고의 음식이로구나. 그걸 먹으면 각종 질병들이 이제 사라지고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육체적으로 잘못된 어떤 음식이나 공기가 들어와서 이 속에 독소가 내 세포를 공격하면서 질병이 찾아왔으니까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육적인 독소를 비우기를 통해서 오토파지로 청소해 버리자. 또 그것만이 아니고 사람은 또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행복해야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음의 무거운 독소, 죄책감, 또 어떤 미움, 원망 이런 것들도 있으면은 다 버려서 마음을 청소하자. 이제 두 번째, 그렇게 청소를 한 곳에 거룩한 정결한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정신적으로도 정결한 말씀을 먹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은 말씀으로 먹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원어를 보니까 소테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치료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즉 이 정결한 사랑의 말씀을 이제는 내 마음에 좀 담아서 먹어보도록 하자. 그것은 구원의 복음이라 그랬으니까 바로 치료의 복음이다. 치료의 말씀이다. 그 영적인 치료의 말씀을 먹으면은 그것이 바로 여기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일이 찾아온다. 거룩한 치료의 영이 그때 들어오면서 기적처럼 치료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여기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규례를 드디어 회개한 정결한 마음 속에 아멘 하고 먹고 담으면은 모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모든 난치병을 예방을 해주기도 하고 설령 걸렸다 할지라도 이때 그 거룩한 치료의 영이 들어오면서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기적 차원의 치료들이 이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국에서 이 프로그램을 할 때였습니다. 라승화 씨가 찾아오셨는데 이분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한쪽 팔다리를 못 쓰고 말을 전혀 못해요. 그래서 중풍이 왔나 하고 병원을 찾아갔더니 뇌졸중이 아니고 주먹만한 종양 암덩어리가 뇌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수술합시다. 그래서 딱 수술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똑같이 재발이 되는 거예요. 또 찾아갔대 병원을. 그랬더니 찍어보더니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재발됐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2차 수술합시다. 또 했대. 그런데 또 얼마 지나서 또 이상한 거예요. 그래 갔더니 또 재발됐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시 수술하자고 그러길래 이분이 막 화를 내면서 이건 아니구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 백퇴된 프로그램을 찾아왔는데 말을 한마디도 못해요. 앗소리도 안 나와요. 말이 아니고 앗소리도 안 나와. 그래서 그 부인 얘기가 말을 못하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갑자기 뒤에 와 있는 거예요. 인기척도 못 내. 그리고 이 두 팔이 안 올라가요. 그런 상태에서 뭐 꼭 치료된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저쪽 좀 공기 좋은 데서 이런 뭐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니까 가서 그냥 좀 쉬었다 오자. 그런 마음으로 부부가 같이 왔어요. 딱 일주일 오토파지를 한 다음에 놀랍게 한쪽 팔이 올라가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팔이 오그라붙어 가지고 이게 펴지지 않았는데 이게 펴지면서 잔을 들을 수 있을 만큼 힘이 생겨요. 완치는 아니지만 길을 찾은 겁니다. 저는 일주일 하고 한국으로 왔는데 이분이 이제 비우기 다음에 배운 대로 채우기를 한 거예요. 이분은 야 이거구나 하고서는 그냥 비우기만을 한 3개월을 쭉 자기 나름대로 했다고 그래요. 했더니 여기 뱃살이 3개월 만에 20kg가 빠졌어요. 지방이 다 빠졌습니다. 지방 속에 독소가 다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두 팔이 다 올라가. 그리고 앗소리도 안 나왔는데 말이 돼. 1년 있다 갔더니 말을 하는데 단어가 막 뒤죽박죽이에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그러면 들어간다, 가, 방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런데 또 1년 있다 갔더니 이분들 뭐 굉장히 비우기, 채우기 철저히 했는데 이야 노래를 부르는데 가수만큼 노래를 잘 불러요. 여러 사람 앞에 나와서 체험남을 그전에는 부인이 글씨 쓴 걸 읽어줬는데 이제 하나도 안 틀리게 체험남을 다 자기 말로 합니다. 이렇게 어떤 종류의 질병일지라도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질병의 원인이는 독소를 비우기 해서 버리고 그렇게 청소했으면 이제 거룩한 치료의 음식을 먹고 거룩한 치료의 영을 받아서 새롭게 세포가 만들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두 분이 완전히 치료가 돼서 이 건물 10년 전에 오픈하는 날 와서 그때도 눈이 많이 내렸던 것 같아요. 그때 여기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까지 재발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불치병, 난치병일지라도 두 가지만 하면 되는데 첫 번째 뭐 하자? 네, 모든 질병의 원인은 독소, 염증이니까 그걸 오토파지 스위치켜서 버리자, 비우자. 두 번째, 그렇게 청소한 다음에 이제 집에 가면서 서울까지도 가기도 전에 홍천 휴게소 들어가서 라면 먹으면 안 되겠죠? 이제는 거룩한 음식만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 가지만 지키면은 어떤 종류 질병들이랄지라도 해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질병 없이 건강하게 100세 넘도록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